안녕하세요. 볼리 가족 여러분. 열정주민학교 1교시를 맡은 문경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주제는 사랑법입니다. 이 사랑법은 보통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엄청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상담센터나 이렇게 아이를 만나보면 부모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이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법과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법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시작한 너에게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역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조금 똑똑한 아이는 아버지도 협조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데다 물음표를 한번 찍어 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면 정말 6개월이나 7개월 우리가 만삭이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때 아마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결정을 합니다. 아이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에게 신호를 주고 어머니 몸에서 20시간에 거쳐서 본인이 산도에 몸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어머니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까? 그죠? 함께 협조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낳았다기보다 아이를 내가 잘 도와주려고 그리고 아이도 스스로 나오려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너무 귀하게 놓으셨으니까 요즘은 아이를 셋, 넷 놓기보다는 하나 아니면 둘을 보통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이시다 보니까 아이를 오랫동안 또 보시지 못하니까 원하는 것들,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면 아이가 잘 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면 좋은 환경에서 물론 자라는 아이들도 잘 양육된 아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멋진 친구들은 보면 어머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런 아이들이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 있게 하고요. 친구에게 얼른 다가가서 같이 놀자 하고요.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살, 5살, 6살 아이는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잘 키우려고 하시는 게 어린이집에 가서라도 선생님에게 좋은 아이다, 내가 잘 키웠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머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말을 잘 듣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이 말을 잘 들어준 어머님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가서도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줄 줄을 압니다. 근데 집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어머님을 맞추기보다는 자녀에게 어머님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자녀가 어머님을 맞추고 자녀가 어머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니까 아이는 발달적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데 신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지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호기심도 일어나고 만지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성가시게 되고 또 치워야 될 것도 많아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제 통각 검사라는 이 검사지의 그림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 그림을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려 봐요. 어머님,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고 어머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은 어머님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이 짧은 어머님이 계시고요. 말이 긴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림 한 장에 그냥 아이가 밥 먹는 중 짧게 말하시는 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을 하시는가? 그림 한 장에 애들이 지금 바깥에서 잘 놀고 오다가 이제 손을 씻고 그래서 간식을 먹으려고 지금 식탁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동생이고 지금 턱받이를 하지 않는 친구는 형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길게 설명하신 어머님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나쁜가?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이 두 가지 이분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이 짧은 어머님, 말이 긴 어머님은 아이에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이 짧은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갔거나 학교에 가서도 말이 짧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이 길고 설명적인 어머니는 친구가 학교에 가서도 말이 길고 설명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왜 모델링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말이 짧은 어머니, 밥 먹어라 하고 일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요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 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밥을 먹으라 하는 어머님도 계시지만 하나하나 상세하게 요거는 네 몸 어디에 좋은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해서 먹는 거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이 많으신 어머니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듣고 긴 설명에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도 실은 말이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아주 반듯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친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억울해 라고 물으면 줄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고 친구의 장난감을 만질 때는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혼을 내셨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오니까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도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달라고 떼를 서도 그 다음에 친구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떼를 서도 집에 있는 엄마처럼 혼을 내지 않고 유치원 선생님이 쉽게 넘어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봐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억울해합니다. 나는 기다려야 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런 친구들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렸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어머님이 내한테 원하는 걸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에 오니까 그러지 않는 친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스스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어리니까
마음대로 만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선택하게 하려면 이때 어머님의 이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직하고 친구들에게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때 멋진 아동이 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는 좀 쉽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들었던 행동이 내한테서 훨씬 더 많은 좋음을 느끼게끔 해준다면 아이는 분명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요. 어떤 어머니는 긍정을 얘기하시고요. 어떤 어머니는 부정을 얘기하십니다. 저 어머니는 친구들이 지금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떤 이유냐 하면 어머님이 자 우리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자 간식을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명은 손을 씻고 턱받이를 했어요. 한 명은 나는 먹고 그 다음에 손 씻을 거야 하고 지금 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 형이 벌써 다 커서 두 동생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가 화가 나 있는. 근데 이 그림 한 장에 어떤 분은 긍정으로 어떤 분은 부정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는 아동을 정말 나는 제대로 잘 보고 있나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왔을 때 6세나 7세 어머님들이 오시면요. 선생님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요. 매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해야 돼서 선생님 전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놓지도 않았고 제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저더러 이렇게 변화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머니 방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라고. 근데 물어보면 어머님은 늘 불안하십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불안이 어머니의 불안입니다. 근데 그 불안을 이제 아이에게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떤 식으로 넣어주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를 닦지 않으면 네가 다 썩을 거야.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는 닦아야 하는 거야. 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아이에게 일러주거든요. 그럼 아이는 어머님의 말이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정말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과자를 많이 먹고 이를 닦지 않았는데 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양치를 하래요. 양치를 하면 이렇게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아이가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양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도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아니면 초고도 아니고요, 3살, 4살 때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충분히 경험을 해서 내 아이에게 이로운 거, 내가 좋은 거를 선택만 한다면 아이는 멋지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가 어머니에게 그러면 어머님이 이 아이를 지금 걱정스럽게 보고 계시는데 주변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최소 5명만 이 아이가 이상한 아이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어머님 아이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얘 어때? 하면은 남편이 잘 크고 있잖아. 시어머님한테, 시아버님한테, 친정 엄마한테, 친정 아버지에게 물어도 다 그렇다.
그때는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무도 아이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때는 고만할 때는 다 그렇게 많이 산만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포커스를 어머님에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어머님의 눈입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줄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줄당기를 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싸우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IMF 시기에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어머니 말입니다. 남편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을 어머니와 내 아이가 아버지를 줄로 끌어당겨서 올리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내 아이는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아이가 달려 보인다면 이거는 누구의 문제지?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어머님들이 보이면 우리의 눈에 시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부인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이 늙은 할머니가 우리 이제 보자기를 쓰신 늙은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귀부인만 보이는데 아이가 엄마 이건 할머니 모습이야 이러면 어머니는 틀렸다 합니다. 어디 그게 있는데 귀부인이지 너는 왜 이상한 걸 보는 거야? 7살 때 ADHD 판명을 받은 친구가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선생님 흰머리 독수리예요. 저는 이게 그림에서 흰머리 독수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흰머리 독수리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흰머리 독수리를 알려줬어요. 어머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흰머리 독수리가 있는지.